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은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만나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새댁이고요. 아직 둘 사이 아이는 없습니다. 둘이 살기 적당한 집에서 그냥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살고 있었어요. 원래 결혼 생각이 없던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할 만큼 남편과의 연애가 괜찮았어요. 연애는 한 1년 했고요. 1년을 만났지만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제가 호감을 많이 느꼈고 평범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점점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자세히 더 알아갈 때쯤 남편이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편의 아버지는 어릴 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고 어머니는 무속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속인이라는 걸 말하는 게 본인도 쉽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일을 하시니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요. 내심 저는 놀라긴 했습니다만 남편 앞에서는 아 그렇냐고 하고 말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시어머니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결혼하는 거니까 무슨 일 있겠나 싶은 생각도 했죠. 아니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첫인상은 정말 TV에서 본 그런 무속인이라며 떠오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상은 굉장히 무서웠고 눈썹과 화장이 아주 진하게 하셨죠. 그런 외모만 봐서도 저는 살짝 겁을 먹을 정도였지만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길래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별일 없이 인사는 끝이 났고 저희는 그렇게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남편과 인사를 드리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과일을 깎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잠시 회사 업무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고 자리를 비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혼자 있는 저의 손을 붙잡으면서 아가,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네 주변에 죽은 영혼들이 너무 많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긴 한데 어째 효과가 없구나 하셨어요. 사실 저는 기독교이고 그런 미신은 믿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도 친구들이 재미로 타로점이나 사주, 신점을 보러 간다고 하면 그런 거 왜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저는 항상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제 주변에 죽은 영혼들이라뇨. 그리고는 또 한마디 더 이어가시더군요. 아가, 영철이와 너 둘 궁합을 봤는데 그리 좋지 않더라. 나도 신내림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 우리 남편이 사실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더 빨리 알아차리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갑자기 죽진 않았을 텐데. 근데 너도 남편을 죽일 사주더라.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아니 남편을 죽일 사주라니요. 그 어떤 말보다도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미신을 믿지 않는 저라도 누군가가 저 때문에 죽는다고 하니 그 말이 그냥 들리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도 알고 보니 시어머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 분위기와 시어머니 인상까지 더해져서 저에게는 정말 극도의 공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저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고 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어머니는 오늘 밤 내가 좋은 기운을 받아서 부적을 써놓을 테니 내일 받으러 오거라. 영철이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정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을 싹 바꾸시고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화를 나누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솔직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남편은 출근을 했고 하루 정도 더 휴가가 남았던 저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반겨주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아주 좋은 부적을 쓸 수 있었어 라며 부적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이 부적은 지갑 속에 항상 넣고 다니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해선 안 돼. 꼭 명심하거라. 그리고 너희 부모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아니? 아, 태어난 시까지는 모르는데 왜 그러세요? 너희 부모님 뵐 때마다 기운이 참 안 좋더구나. 이참에 너희 부모님 것까지 쓰는 거 어떠니? 기도도 올리고. 아, 안 하면 많이 안 좋은 건가요? 나도 부적 쓰고 기도 드리는 거 힘들다. 근데 오죽하면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하겠니? 내 말 듣거라. 네, 알겠어요, 어머니. 부적은 잠시 나가 있으면 금방 써줄 거고 2장을 써줄 테니 엄마 아빠 베개에 각각 하나씩 몰래 넣어 놓으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한 가족인데 돈을 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대가가 없이는 효력이 좋지 않아. 그래서 조금의 성의만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또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용돈 드린다 생각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금액을 듣기 전까지는요.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원래는 일반인이 이 정도 해가면 5천은 받는데 그래도 한 가족이니 2천만 내렴. 네, 시어머니가 요구하신 금액은 무려 2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많아봤자 100만 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금액을 듣고 나니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만한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지금 돈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을 다 써서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영철이한테 듣기론 너희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다고 하던데 부모님한테 받으면 안 되니?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까워하지 말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물론 저희 집에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돈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바라시고는 부모님한테 받아서라도 내라고 하는 게 제 상식에서는 이해도 안 됐지만 갑자기 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호통을 치시는 시어머니께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힘들지만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와 부모님 부적을 받았고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엄마 아빠 베개에 부적을 넣어두기 위해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반겨주셨고 아직 식사 전이라고 하니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셨죠. 저는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는 틈을 타서 안방에 들어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베개에 부적을 넣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하는데 엄마 통장 하나를 저에게 내미시더군요. 이거는 엄마가 너 시집가면 주려고 모은 돈인데 그리 크지는 않아. 그런데 네가 모아뒀던 돈도 결혼할 때 많이 쓰고 아무리 아빠가 사업이 잘 되고 너도 직장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니까 이서방 모르게 잘 가지고 있어. 이건 엄마가 아빠도 모르게 모은 돈이니까 아빠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고. 엄마가 내민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통장을 가지고 나와서 은행에 들러 제 비상금 통장으로 옮겼고 시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이체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지금 돈 이체해드릴게요. 벌써 돈이 준비된 거니? 내가 통장이 없어서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다 줄 수 있니? 5만 원권으로. 알겠습니다. 통장이 없다는 어머니 말에 놀랐지만 또 시어머니만의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은행에서 5만 원권을 돈으로 찾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와서 저는 남편과 퇴근 후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고 저는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계십니까?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고 웬 남자분이 서 계시길래 놀랐는데 경찰입니다. 신영자씨, 이영철씨 계신가요? 난데없이 찾아온 경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그 순간 방에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 시간에 누구냐고 나왔어요. 경찰은 신현적 씨, 이영철 씨 두 분을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팔에 수갑을 채웠어요. 영문을 모르는 저는 경찰한테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왜 이러시냐고 했죠. 하지만 경찰은 단호하게 일단 서해 가서 얘기하자고 했고, 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쩐 일인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분들이 왜 이러나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연행됐고 저는 부랴부랴 차를 타고 경찰서로 따라갔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지금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해 가서 이야기하자고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따라가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정식 무속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속인인 척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딱 저한테 했던 것처럼 부적을 써서 애군을 막아준다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액수를 부르고 그 돈을 또 계좌에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남편은 뭐 때문에 같이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도와서 저처럼 혼인을 빙자해 시어머니에게 데리고 간 뒤 같은 수법으로 수억에 달하는 돈을 뜯어내며 남편이 다닌다고 하는 회사도 다 거짓이었고, 여기에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현재 복역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상황에 기가 막혔죠. 그나마도 남편이 만났던, 즉 사기를 쳤던 여자 중에 한 명이 고소를 하게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잠적해버려서 수배 중이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게 저와의 결혼식을 크게 올리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거라고 하대요. 여기서도 소름이 돋았던 게 사실 남편은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스몰 웨딩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사업하시는 저희 아빠 입장에서 스몰 웨딩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나름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게 제 인생을 살린 것이 되어버린 거죠. 듣고 있는데 손이 벌벌 떨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저에게도 피해당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한 달 전에 시어머니에게 부적값으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고소를 진행하실 거냐고 묻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빠와 통화를 했고, 아빠는 바로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계셨던 변호사분과 함께 경찰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고요.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얼마나 나를 뜯어먹으려고, 아니 우리 아빠까지 보고 접근했겠지? 쓰레기 같은 새끼. 너 복역 중이라는 네 쓰레기 같은 아빠랑 세 식구 한 곳에 모여서 도란도란 살면 되겠다야. 콩밥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서. 했더니 원래는 사기칠 생각으로 접근했지만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면서 자신도 힘들었다는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사기꾼이 하는 말을 들어준답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소했고, 그동안의 행적들도 아주 더럽고 구렸던 그 두 인간들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꽤 형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제 돈은 돌려받지 못했네요. 그렇지만 정말 제 말대로 세 식구가 다 각자 콩밥을 먹고 살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족 중에 한 인간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이 다 사기로 밥 벌어먹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저는 바보같이 얼마나 돈을 뜯겼을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멀쩡한 아빠 사업까지 제가 말아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공포감마저도 드네요. 인생에서 할 필요 없는 경험까지 하게 된 것 같아 속이 상하지만 저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 조심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